본격적인 방송 전에 구독자 이벤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6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공연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 초대합니다. 7월 9일까지 신청을 받고요. 지금 화면으로 나가는 QR코드나 라이브 채팅창 커뮤니티 공지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10분 뽑아서 티켓 2장씩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또 뉴스인사 프라임 가입하시면 공개 방송 참여, 뉴스토마토 무료 구독 등 더 많은 혜택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가입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역사 속 이야기를 또 진실과 심리 얘기로 풀어보는 투베쇼 시간입니다. 자, 오늘 시간은 역사 속 이야기에서 심리 얘기는 좀 빼겠습니다. 백이성 역사 크리에이터와 함께 투베쇼의 번외 버전 원배쇼로 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역사 속의 정치 이야기 조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정치권 언제부턴가 화합은커녕 뭐 소통마저도 좀 실종돼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과거에 이른바 삼김시대, 이 삼김시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네. 삼김의 어떤 도전과 희생, 네. 또 이들이 남긴 거는 무엇인지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삼김. 삼김 시대 그러면은 네. 우리가 뭐 이 농담도 제일 많이 하고 네, 가장 비웃기도 많이 비웃고 맞습니다. 또 존경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제일 많은, 음흠. 그러니까 욕도 많이 먹고 존경도 많이 하고 아, 이런 어떤 세 사람이 아닌가. 물론 이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그 자리를 좀 한꺼번에 차지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3인에 대한 그런 존경과 비난의 화살은 여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사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이 삼김. 당연하죠. 두 예. 사람은 대통령, 됐고, 직선제 대통령이 예. 됐고, 또 한 사람은 국무총리이자 사실상 이 삼김이라는 것 때문에 그 대통령하고 동일한 네. 그런 어떤 사람으로서 지역이 됐고, 더군다나 이 세 명은 우리나라 정치에 있어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그 지역색의 네, 3인방이다. 지역색 예, 삼인방이 되었다. 김종필이 충청 남북도 네. 대전광역시 그다음에 뭐 세종, 네, 그다음에 김대중 씨가 그 당시에 호남, 전라도. 예, 네. 그다음에 그 PK 지역, 네. 김영삼 대통령, 요렇게 해서 철저한 지역주의의 대명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역색 얘기도 하셨는데 이분들을 삼김시대로 부르는데 삼김시대라고 불리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상김시대라고 하는 네. 거는 아무래도 전두환의 작품이죠. 아, 예. 전두환 노태우라고 하는 네. 군부 독재 정권이 자기네들이 뭐 이렇게 위상을 하나 만들어내는 데 네. 있어가지고 강력한 반대 세력이 필요하다. 이거는 마치 국제 정치에서 미국이 자기의 강력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네. 뭐 일본도 활용하고 러시아도 활용하고 뭐 독일도 활용하고 중국도 활용하고 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전두환 노태우가 확실하게, 또 앞서는 박정희가 군부 독재 정권을 하기 위해서는 민주 세력이 아하. 맞서는 민주 세력이 필요하다. 그 맞서는 민주 세력은 말 그대로 그 전두환 하나가 있으면 좀 분열되어 있는 모습이 김대중 된다. 하나가 아니라는 예. 얘기죠. 거기는 분열되어 있다. 아하. 즉 천하 삼분지계를 아. 해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부러 전두환 입장에서는 1대1로 붙으면 좀 불리하니까 네. 상대는 좀 분열돼 있고, 네. 당시 뭐 노태우였지 않습니까? 네, 전두환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예. 그런 것들을 의도하고 좀 한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말했다시피 가장 치열했던 게 이 삼김, 이 당시 1987년 직선제 처음한 13대 대통령 선거였죠. 당시에. 13대 대통령. 예, 1번이 노태우, 2번이 김영삼, 3번 김대중, 4번 김종필. 저는 아직도 이때가 기억이 납니다. 저도 뭐 네. 초등학교 6학년 때라 가지고 아주 네. 기억이 잘 나는데, 이때가 네. 1970년 71년에
마지막으로 직선제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네. 무려 16년 만에 이루어지는 선거였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굉장히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지고 네. 투표율이 무려 무려 89%. 야, 거의 90%에 가까웠네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도 거의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네. 89%가 투표를 했습니다. 한다면 가능하다. 예. 예. 그러니까 이때 그러니까 요 네 명이 가장 유명한 대통령 후보일 수밖에 없죠. 네네. 가장 높으니까. 그때가 89%, 예, 예. 90%가 가까웠으니까 89.2%. 네. 야. 엄청났습니다. 그렇지만 노태우 후보가 당시 민정당 그렇습니다. 민정당 맞나요? 네. 하여튼 당선이 됩니다. 민주정의당. 네, 민정당, 예, 민주정의당. 예. 결국은 그 구도 싸움에서 야권이 지게 됐다고 봐야 되겠죠? 네, 지역주의가 우리가 그 원그래프로 만약에 뭐 녹색, 뭐 진한 녹색 이런 식으로 한다 하면은 네. 가장 이 충청도에서 PK에서 호남에서 또 노태우 후보는 TK에서 TK에서 이런 식으로 가장 센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지역주의가 제일 팽배했던 선거가 87년 대선, 88년 총선이 네,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결국 당시 이 삼김은 대통령 당선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총선을 치르는데 총선에서 여소야대 구도를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네, 하기도 맞죠. 했고요. 예. 지역색 얘기를 좀 했는데 그 지역색이 그때 만들어지고 지금까지도 이어진다고 봐야 됩니까? 어느 정도는? 지금까지 이어지죠. 네, 요번 총선에서도 영남은 국민의힘, 그렇죠. 그 다음에 호남은 또 민주당. 민주당. 예, 그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의 그 법통을 이어받았고 네, 이 YS는 3당 합당을 통해 가지고 TK 지역하고의 그 통합을 꿈꿨기 때문에 네, 말 그대로 둘이 합쳐서 DJ를 견제하는 이런 형태가 됐던 거죠. 네, 그러니까 영남 지역색, 호남 지역색 이렇게 되고 충청도는 좀 많이 무너졌다. 충청도는 네. 좀 무너졌다. 예, 그래서 좀 보면 무너졌다. 예. 대전이나 충청 같은 데는 뭐 이렇게 득표율이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대전은 요번에 총선에서는 뭐 민주당이긴 한데 쓸었고요. 아주 예, 예. 근소하게 이기는 모습이잖아요. 네네. 예. 그 뭐 그러나 공주 부여 청량에서는 박수현 의원이 이겼으니까 예. 뭐 의석수로 보면은 예. 민주당이 압도했다. 압도했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보군요. 예, 예. 자, 충청도 얘기 좀 하면 김종필 전 총리, 전 의원이 생각이 나는데 삼김 중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은 대통령을 했는데 김종필은 총리까지밖에 못했습니다. 예, 예. 왜 그랬을까요? 우선 이거는 네,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저 박정희 시대에 김종필이 국무총리를 오래 했는데 아유, 예, 박정희 2인자 그러면은 박정희는 굵직굵직한 스타들이 많았어요. 네, 지금 역사 공부를 해서 그 사람들이 스타가 된 게 아니고 네, 그때부터도 스타였습니다. 뭐 김형욱이라든지 아하. 뭐 김종필 자신도 그렇고요. 중정부장 말하는 김형우, 김형욱. 그 다음에 뭐 차지철도 그렇고 뭐 경호실장.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예, 김종필은 혹시 2인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김종필 2인자는 모르겠는데요. 김종필 밑에서 화려하게 놀던 2인자는 예, 역사 공부하는 저도 언뜻 떠오르는 김택수밖에 없습니다. 김택수. 네. 예. 근데 그 사람도 별로 그렇게 유명 안 해요. 그러니까요. 내 같은 사람한테는 유명하지. 일반 국민들한테는 김택수가 누군데? 누구죠? 이래 버린단 예. 말이죠. 아니면 뭐 탁구 선수인가? 뭐 이래 버린다. 예. 예, 그러한 점이 네. 김택수 씨, 종필 씨가 좀 인맥적인 면에서 매우 곤란함을 겪었던. 아,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한 목숨 바쳐가지고 내가 김종필을 무조건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예. 없었다. 그렇기 거기에 때문에 비하면 예. 김영삼, 김대중은 네. 정말 낙동강문에 뛰어들어서라도 영산강문에 뛰어들어서라도 내가 YSDJ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부재기수로 존재했던 김영삼은 우리가 상도동
예. 뭐 김대중이라든가 예, 동교동, 예. 뭐 최형우라든가 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래. 김대중은 말할 것도 더 없죠. 권노갑, 한화갑 이런 사람들이 뭐 다 마찬가지. 그랬는데 김종필은 네. 막판에 정우택, 정진석 같은 사람들이 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인물난에 상당히 시달렸다. 두 번째 이유는 네. 이 사람이 도대체가 충청도가 자기의 기반이다 보니까 네. 인구 수가 말이죠. 좀 지금은 이제 전라북도에서 네. 충청남도로 많이 건너가고 해서 좀 그거 됐는지 모르겠는데 인구 수가 제일 적어요. 아, 충청도가 예.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 네. 절대적인 조건 면에서 좀 불리하지 불리했었다. 않았냐 이래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지만 YS, DJ, 김영삼, 김대중 두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을 했었는데 네. 업적을 좀 살펴보면 김영삼 전 대통령 업적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금융실명제. 네. 네. 아. 금융실명제. 예. 이게 원래 1982년도에 그 경제는 네가 대통령이야 했던 김재익이라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한번 시행하려고 했는데 전두환 정부 예, 때. 전두환 정부 때 시행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웅산 테러 때 이분이 희생되면서 그렇죠. 막 구체적인 거는 막 유야무야 됐다가 다시 김영삼 대통령 때 딱 끄집어냈죠. 네. 끄집어내 가지고 한번 해봐. 네. 이래 가지고 금융실명제. 그 다음이 이제 그 이회창 감사원장을 비롯 그 해서 시행됐던 그 말 그대로 전 정부 청산. 과거사 청산이죠. 예,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회 청산. 하나회 청산. 예, 예. 네. 있겠죠. 문민 정부로서 네. 그런 어떤 개혁 작업을 했다면 그렇습니다. DJ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네. 말 그대로 남북 정상회담. 예. 예. 그 다음에 IMF를 졸업했다. 어허. 예. 아니 뭐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네. IMF를 졸업했다. 그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을 했다. 요거 두 개만큼은 절대로 폄하할 수 없는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입니다. 그렇죠. 예. 국민의 정부 네. 김대중 전 대통령. 또 그 당시에 제 기억에는 당시 뭐 일본이나 이렇게 문화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다들 반대를 했는데 불구하고 받아들였고 문화 강국이 지금 되는 어떤 기틀이 된 것 아닌가 생각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류 이런 게 지금은 예. 아주 대단하지만 그 시작은 DJ 정부 때 그때가 아니었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삼김이 이렇게 키워낸 정치적인 인사 제자들도 꽤 많습니다.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활약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삼김하고 인연으로 정치권에 입문한 인사도 한번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막판에 좀 틀어지긴 했습니다만 이회창 씨 같은 경우에 네네네. 김영삼 대통령이 사실상 발탁한 거죠. 아, 이회창. 예. 네. 김영삼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이회창 씨가 어떻게 국무총리도 하고 감사원장도 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현 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시장하고 YS하고 지금 손잡고 있는 모습도 있네요. 예. 저기 뭐냐면은 홍준표가 김대중, 김영삼 사이에서 영입 콜을 받았는데 네. 그 김영삼의 손을 잡았다는 것이죠. 예. 홍준표. 예. 네. 아니 뭐 그 다음에도 많습니다. 뭐 최형우도 그렇고 네. 뭐 김동영 씨는 좀 빨리 죽어가지고 네, 사망해서. 예, 그 예. 좀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이인재, 이재호 뭐 이런 분들 다 YS 때 그 다음에 예. 이제 김무성, 김무성. 예, 오. 김무성, 예. 예,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제 김무성을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유승민 데려오고 네. 예, 뭐 이런 것도 다 YS의 사실상 다리가 놔준 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댓글에 네. 사브라타님인데 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김영삼 전 대통령이 발탁했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예, 노무현 대통령도 네. 87년도에 그 부산에서 부산 동구에 네. 출마를 할 때 김영삼 대통령이 당시에 동구의 지역위원장이었던 한석봉이라는 후보, 아, 그 한석봉입니까? 미스 코리아 한성주 저가 아버지, 아, 예, 예. 한석봉 후보를 주저앉히고 아하. 낙하산으로 노무현 변호사를 데려옵니다. 오, 예. 제가 부산 동구 주민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기억을 잘 예,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제가 뭐 완벽하게 기억해요. 그때
선거 구호가 살신 성인이었어요. 아, 그래요? 야, 한석봉이 계속 살신 성인이라고 들고 다녔어. 예, 예,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당시 노무현 변호사가 예, 예. 정계에 입문하게 됐고 네. 그 YS가 당시 총재잖아요. 네네. 낙점하면 그때 다 후보가 되는 거였어요. 네. 그때 이제 삼김 정치의 폐단이라는 거는 네. 하향식 공천이에요. 아, 삼김 정치, 삼김이 찍으면 네. 아니 심지어는 말이죠. 네. 당직도 수뇌부 한 서너 명이 얘기를 해가지고 비서실에다 전화해가지고 그 전화가 결과가 뭐 비서실장에 누구, 네. 사무총장에 누구 이러면은 신문 기사로 날 정도였어요. 아, 그 정도의 폐단이 심했다. 폐단이 있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상향식 공천, 상향식 당직이라고 하는 게 당원이 뽑자 음흠. 하고 상김 정치는 그런 게 어디 있노? 위에서 다 찍어내리죠. 예, 그때 그런- 총재가 있었는데 저 DJ 퀴즈, 예. DJ가 뭐 입문했다 하나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전 추미애 지금 의원 예, 예. 그런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지금 김민석 의원이요. 김민석 와. 예. 그 다음에 추미애 의원이라. 예. 벌써 6선이네. 그죠? 5선이죠. 추미애 의원이 아, 6선. 6선입니다. 예, 예. 예. 그 다음에 김민석 의원 4선. 예. 그 다음에 요번에는 이제 그 떨어졌지만은 네. 이낙연 전 의원, 예. 전 국무총리 예. 이런 사람들 다 DJ가 영입한 겁니다. 예. 말고도 천정배, 신기남, 김한길, 정세균, 그 다음에 뭐 신계륜. 신계륜. 예. 네. 예, 이게 1996년 총선 앞두고 네. 이른바 이런 분들이 DJ 퀴즈였네요. 네. DJ 퀴즈. 또 하나 있습니다. 누구죠? 정동영. 정동영. 예. 예. 정동영 같은 사람들은 완벽한 DJ 퀴즈입니다. 아. MBC에서 앵커하다가 갑자기 픽업됩니다. 예. 예. 지금 뭐 퀴즈를 하기에는 조금 지금 새롭게 아이. 또 이번에 또 정치 돌았습니다. 대선 후보를 지내신 분인데 그렇죠. 퀴즈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린이는 아니죠. 그러나 예, 예. 임무는 분명히 DJ를 통해서 아. DY가 들어왔다. 아.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영길도 맞다는 얘기도 맞습니까? 송영길 전 예, 대표? 맞습니다. 아. 송영길, 임종석, 그 다음에 YS는 하나 빠졌는데 김영춘. 아, 김영춘 부산시장 예, 후보였던. 이제는 정계 은퇴를 하셨는데 네. 김영춘 의원도 YS의 정무비서를 지내면서 네. 예, 그 YS가 청와대를 차지했을 때 정무비서관을 지냈죠.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아니면 좀 최근까지 활동했던 정치인들의 좀 대다수가 이때 지금 다 입문했던 사람들이 많네요. YS DJ. 뭐 JP만 하더라도 네.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도 JP 퀴즈고요. 그 다음에 정우택 요번에 뭐 사실은 이제 공천 헌금 때문에 네. 그 뒷돈 받은 것 때문에 이제 물러났지만은 정우택 전 의원도 퀴즈입니다. 네. 김종필 퀴즈입니다. 네. 예, JP 퀴즈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음. 이완구 전 총리, 예, 정우택 전 의원, 정진석 비서실장, 지금 비서실장 예, 예. 있는 것 같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왜 뺐냐고 물어보는데요. 박지원 의원은 아, 예. 그 퀴즈라고 하기엔 조금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아니 뭐 퀴즈라기보다는 네. 박지원 실장 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DJ가 미국 망명 생활을 했을 때 네. 가발 회사 하면서 아하. 뉴욕 한인회 회장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DJ의 비서실장 역할을 했죠. 음흠. 당시에 미국 교포라는 거는 전부 다 저 전두환 쪽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 사실 DJ에게 충성을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DJ에게 충성을 하고 또 너무 잘하니까 DJ가 데리고 들어온 이런 나중에 케이스죠. 비서실장도 하잖아요. 예, 비서실장도 하고 예. 안기부장도 하고 뭐 햇볕 정책으로 대신 감옥도 가고 국정원장이죠, 안기부장이. 예. 깜짝이야. 예, 국정원장도 국정원장도 하고 나중에 하고. 뭐 감옥도 대신 가고 뭐 네. 완전 굉장했죠. 예. 자, 이 많은 정치인들, 지금까지 활약하는 정치인들이 결국은 삼김 시대, 삼김을 통해서 데뷔를 하고 발탁이 됐던 게 참 놀라운데요. 자, 지금 언젠가 우리 정치를 또 이렇게 평가를 할 건데 삼김 시대 어떻게 평가가 될 것 같습니까? 뭐 아직도 현재 진행이긴 하지만. 가장 그
되는 거는 뭐냐면 네. 하향식 공천, 음. 하향식 당직 임명 네. 이런 것이 아마 저는 제일 첫 손꼽힐 거라고 보고 아하.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내리꼽기 말하는 거죠? 내리꼽기. 이게 뭐 군사 정권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음. 네.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네. 반독재, 민주 인사라는 것이죠. 네. 김영삼, 김대중은 전부 다 반독재 민주인사. 그 다음에 김영삼, 김대중의 또 한 가지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네. 그 연설입니다. 연설. 연설. 예. 연설을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다. 아하. 야, 뭐 특히 그 김대중 대통령이 그 장충 운동장인가요? 여의도 거기, 아닌가요? 예, 예, 아니 저 예, 장충공원 예. 거기 장춘남 공원 안에서 했던 그 대선 후보 하기 직전에 그 유신 헌법은 예. 국채의 변혁이다 하는 그 연설은 그야말로 희대의 명연설이죠. 우리나라의 70년 정치인 역사에 있어서 가장 명연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지금 뭐 유튜브 트시면 여러분들 다 보실 수 있어요. 김대중 장충당 공원 하면은 네. 다 나오는데 이런 거를 봤을 때 그 다음에 삼김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 하면은 전두환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대통령에 저항해서 똑같이 민주주의를 외쳤던 그런데 김종필은 솔직히 말하면 민주주의는 아니죠. 김종필은 박정희 자기가 전 대통령 예. 기획해서 쿠데타를 한 사람 아닙니까? 아하.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이 삼선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삼선하지 말고 요번에는 내한테 주시오 하고 항명 사건 일으키다가 한번 날라갔죠. 박정희한테. 네. 예, 박정희 정부 2인자였죠, 뭐 지금. 예, 그러니까 날라가니까 그때부터 민주주의로서 어떤 좀 박정희에게 탄압받은 이런 인사로서 되기 때문에 군부 독재의 3인방 그러니까 박정희, 전두환, 네. 노태우에게 똑같이 탄압받았던 3인방으로 가장 먼저 기록되고 그 다음이 뭐냐 하면은 하향식 당직 임명과 공천으로 또 기록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얘기도 댓글에서 많이 나옵니다. 예. 지금은 상향식 공천이 지금 그래도 되고 있는데 네. 이때가 하향식 공천했던 부분들이 다들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그 총재가 그때 자민련, 총재, 네. 김종필, 뭐 네. 민주당, 네. 뭐 그때는 평민당이었나요? 뭐 총재가 딱 찍으면 뭐 다 필요 없잖아요. 뭐 네. 경선도 없고 그냥 딱딱 됐잖아요. 그러니까 총재라는 말을 지금 전혀 안 쓰죠. 안 쓰죠. 당 대표죠, 아니, 당 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요번 2004년 총선에서 네. 뭔가 공천권을 좀 휘두르고 막 전당대회에서 막 뭐 나경원 찍어내리고 뭐 유승민 찍어내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뭔가 좀 총재를 부활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네. 하는 사람들의 그런 왜냐하면 김영삼, 김대중이 처음에 대통령이 됐을 때 당직을 총재를 잡고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어떤 공천이라든가 이런 거에 계속 입김을 미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국민들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만 봐도 네. 이 하향식 공천이라는 게 얼마나 반민주적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민주, 백성이 뽑는다라고 주인이다. 예. 하는 거에 있어서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되는 개념이다. 예. 또 그런 것들이 삼김 시대가 우리 현 정치권에 주는 교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질문인데 그 새 삼김 중에 누가 제일 좋아요? 아, 새 삼김 중에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제일 DJ 좋아합니다. 대통령. 부산이면 또 YS. 아,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지역색을 탈피해야 돼요. 예. 남북 평화 통일에 그래도 가장 근접했던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러더군요. 니는 부산인데 왜 YS 안 좋아하고? 네, 제가 그 질문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예. YS의 조직 비서였습니다. 아, 그 정도였습니까? 예, 73년도, 74년도에 우리 아버지가 YS의 조직 비서였습니다. 네. 예, 서울시에.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J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재밌었습니다. 삼김 얘기 아우, 해보니까 저도 아주 옛날 재밌었어요. 생각도 좀 예, 나고 저도 그 무렵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라서 음. 그 87년 대선이 아직 떠오르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백이성 역사 크리에이터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